2013년도에 우리가 필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것의 치료법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파비식이라는 분이 만든 논문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는 필러를 우리가 미용 분야에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론 당연히 효과도 좋고요. 또 인디케이션이 점점 넓어짐으로 해서 많은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빈도도 역시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가이드라인과 피할 수 있는 어, 것에 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주로 이제 메소드는 기존의 그 필러 부작용에 대한 이미 그 논문 메디컬 리터러처 논문과 검색된 어떤 출판물 그리고 저자의 경험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 역시 이제 모든 것을 모아서 만든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필러들은 그것이 각각마다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으며 그 주사에 대한 요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러들은 잠재적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은 너무 부피를 많이 넣었다든가 테크닉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필러 물질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마일드하고 경과 일시적인 트랜지언트한 그 경향을 띱니다. 예를 들면 멍이 든다든가 또 찌름으로 인한 이디마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시리어스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제 매우 흔하지 않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계획과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절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용 의사들은 페이셜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필러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며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의 문제점과 장점을 잘 이해를 해서 잠재적인 부작용을 피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스트레인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 만들어졌고요. 또 레스트레인 폴레인이라고 해서 요즘은 없어졌는데 레스트레인 리프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약간 깊은 주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비덤 울트라 XC라는 것이 있었고 그 후에 좀 볼륨을 위해서 주비덤 볼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로테로인 경우에는 소프트 베이직 인텐스라고 해서 깊이에 따라서 점점 강하게 시술할 수가 있고요. 또 테오시라는 것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자이덤이나 자이플라스트 같은 것들이 콜라겐 필러로 써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스컬트라라고 해서 PLLA 필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1, 2년 효과가 유지가 되고 그 효과는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레디어스 같은 칼슘 필러는 칼슘의 CMC 솔루션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1년 이상 효과가 납니다. 주로 이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페이셜 폴드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테콜은 로필 메디칼에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이제 PMMA에다가 3.5% 콜라겐, 콜라겐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1년 이상, 그래서 오래되면 퍼머넌트하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쿠아미드는 97.5%의 물에 2.5%의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약 한 5년 정도 유지하는 그런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말 필러는 그 많은 이제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이 더말 필러를 합병증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주로 이제 녹는 필러와 녹지 않는 필러로 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이제 입자화된 파티큘레이티드한 필러와 non 파티큘레이티드한 필러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필러, 즉 잘 녹는 필러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필러들인데 주로 HA 필러들이 있겠습니다. HA 필러들이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혹은 여러 나라에 사용을 되고 있고 효과는 주로 이제 6에서 18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이제 HA의 소스라든가 크로스 링킹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농도의 정도,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유지 기간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선상의 폴리메트릭 다이몬드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글루클로닉 애시드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링킹을 하는데 이 각 회사마다의 독특한 어떤 크로스 링킹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지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라든가 또 그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얼마나 거두느냐, 그런 것의 특성은 아무래도 역시 이제 크로스 링킹의 정도와 농도의 정도, 그리고 비스코시티의 정도, 이런 것들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임상적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HA 필러는 우리가 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농도가 높다든가 그리고 입자가 크다든가 하면은 물을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어오르는 스웰링이 초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페이직 필러는 레스틀렌, 폴레인, 마크로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의 제품인데요. 여기서 이제 입자가 굵은 마크로레인은 주로 이제 바디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부작용, 암 진단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페이직 필러는 이제 주비덤, 벨로테르, 테우시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마이크로스피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급 의사들의 시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알루로닉산 그 필러들은 그 하드니스, 얼마나 그 하드니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을 하는데 적합하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니스가 심하다면 좀 더 깊은 곳에 시술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필러가 너무 농축이 되고 크로스 링킹이 많이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유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유지 기간이 길다는 것은 결국은 인프라메이션이라든가 그라뉴로마 포메이션의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녹는 필러 중에서 그 자신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종류의 필러들이 있습니다. 물론 파티큘이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칼슘 필러가 되겠고, 레디어스 같은 것이고, PLLA 필러는 이제 스컬트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칼슘 필러는 주로 이제 캐링 젤이 있는데, 캐링 젤은 CMC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면 그 사이로 이제 콜라겐이 밀고 들어와서 많은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시각적으로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은 한 15개월 정도 되고요. PLLA는 우리가 스컬트라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역시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인플라머토리 티슈 리스폰스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역시 이제 한 3번 정도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올해 한 2년 가까이 그 효과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필러들은 폴인바디 리액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아테콜 같은 PMMA 같은 것들, 그리고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뭐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천되고 있지는 않고, 이것이 분류는 이제 녹지 않는 필러의 분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MMA는 그 80%의 보바인 콜라겐과 소의 콜라겐과 20%의 PMMA 마이크로스피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이제 보바인 콜라겐은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스피어만 몸에 남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콜라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쿠아미드는 과거에 굉장히 각광받았었는데요. 97%의 물과 2.5%의 크로스링크된 아크릴 아마이드 폴리머인데, 이것이 이제 주변 조직과의 하이드로 젤을 서로 이제 그 플루이드 익스체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아쿠아미드 주변에 가벼운 캡슐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형성된 이후에 이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요즘은 아쿠아미드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그레이드의 실리콘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드랍 테크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